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 공동체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마을 기업을 선정해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마을 기업은 문을 닫는가 하면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꽃잎을 가공해 차를 만드는 한 마을 기업이 있던 곳입니다. 지난 2014년 선정돼 보조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작업장이 필요하다며 1년 반 만에 이사했습니다. 사무실 인테리어에만 보조금 1,200만 원을 사용했지만 헛돈이 됐습니다. 녹차는 습한 기운이 들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습한 기운이 거기에 너무 많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또 당초 기계 구입비로 600만 원을 책정했지만 실제로는 120만 원만 썼습니다. 마을기업 시행 지침에서 요구하는 사업비 회계 처리에 있어 이해가 부족하여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던 창원의 또 다른 마을 기업은 지난해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이 마을 기업은 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1억 원 가까이 지원을 받았지만 지정 5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냉장고와 냉동차 등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들도 마음대로 팔아버렸습니다. 창원시가 1,100만 원을 변제하라고 했지만 대표는 잠적 상태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부터에 앞장서야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야반 돈치하듯이. 지난 2012년 지정된 의령의 이 농촌체험마을은 보조금을 부당 집행해 5천만 원을 환수당하고 1년 만에 지정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기준 마을 기업은 경남의 90곳, 고용인원이 2명 이하인 기업이 20곳에 이르고 12곳은 매출이 전혀 없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마을 기업 같은 곳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되는 마을 기업은 한 마을을 먹여 살리기도 하는데요. 마을 기업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이어서 이대환 기자입니다. 50여 세대가 모여 사는 합천의 한 농촌마을. 마을 주민들이 양파즙과 떡가래, 메주를 만들어 팔던 것이 큰 호응을 얻어 마을 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3억 7천만 원. 마을 사람을 많게는 20명씩 고용합니다. 수익금으로 마을 급식소도 운영해 매일 점심도 제공합니다. 참여가 성공 비결입니다. 일하신 분들은 임금비 벌이가고 또 일 안 하신 분들 주민들은 자기가 농사지은 쌀, 콩, 양파를 여기 전량 다 냅니다. 농촌 고령화는 마을 기업의 숙제입니다. 농촌 체험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의령의 마을 기업. 차가 뭐 7대, 8대 뭐 관광 그 버스 오고 뭐. 되지에. 하지만 지금은 개점 휴업 상태. 체험 마을을 이끌던 젊은 인력이 떠나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내들아 안 하다 했어. 마을 사람들. 힘이 모두 놓였네요. 이래서 안 하다 했어. 그래 안 했어. 마을 사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고용 인원과 매출 등 단기적인 성과 지표보다 장기적인 접근이 해법입니다. 마을 자체를 좀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5년, 10년 이제 어린 사람들이 정년이 돼서 그 마을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마을 기업 지원이 일회성 보조금에 그치지 않고 자생력을 갖도록 마케팅과 판로 개척 등에서 행정 지원도 뒤따라야 합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다음은 오늘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통영 고성 지역구의 현역 의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 후보자 4명입니다. 통영 고성 새누리당 강서구 전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 국장, 새누리당 서필원 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 통영 고성 새누리당 이군현 현역 국회의원, 새누리당 이학렬 전 고성군수가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학교급식 지원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경남교육청과의 매일 협상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 지사는 어제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9일로 예정된 실무 협상 때는 경남교육청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새학기가 한 달여 남은 만큼 29일 실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매일 경남교육청과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1월분 누리과정 예산 120억 원을 직접 편성해 시군에 지원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경남교육청은 이미 120억 원을 경상남도로 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종은 교육감은 어제 간부회의에서 1월분 누리과정 예산 120억 원을 지난 15일 경상남도로 보냈는데도 경상남도가 지난 21일 예산을 직접 편성해 시군에 지원했다고 주말에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언론 플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놓고 갈등을 빚던 진주 보호관찰소 문제가 대화를 통해서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기반시설이 완공된 진주 혁신도시. 이전을 끝낸 공공기관과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사이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건물이 있습니다. 진주 구도심에 있던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소가 이전할 건물입니다. 지난해 보호관찰소 이전 사실이 알려지자 혁신도시 주민과 이전기관 직원들은 정주 여건이 나빠진다며 이전 철회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이 법무부와 지역 주민 등 이해 당사자 간 대화로 해결됐습니다. 법무부는 논란을 빚은 성범죄자 등에 대한 교육을 보호관찰소가 아닌 곳에서 진행하고 24시간 근무 치안시설 설치 등을 통해 주민과 갈등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가정폭력 치료, 약물사범 치료, 단도박 프로그램, 학교폭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모두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서 원만히 외부에서 잘 진행되도록. 법적 강제성이 없는 협약 한계는 법무부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기구에서 지속해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나 모니터링을 지금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갈등을 딛고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한 진주보호관찰소. 진주보호관찰소는 진주준법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꿔 다음 달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출근길 든든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추위가 다소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 최저기온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대신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5, 6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눈비 예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어제에 비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 건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을 비롯한 14개 시군에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오늘 아침 출근길도 추위 대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창녕 영하 12도, 함안은 영하 11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김해 7도, 창원과 함안 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낮 기온은 빠르게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노령 인구가 늘면서 경남의 65살 이상 노인 범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65살 이상 노인이 저지른 살인과 강도 등 5대 범죄가 지난 2013년 1,100여 건에서 2014년 1,170여 건, 지난해 1,410여 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절도는 2013년 210여 건에서 지난해 320여 건, 폭력은 2013년 820여 건에서 1,0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교부율이 10년째 그대로여서 교부율을 장기적으로 9%포인트까지 올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중요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데 복지를 포함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도 법정 교부율은 2006년 이후 그대로 유지돼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교부율이 최소 1.2에서 2.9%포인트 인상돼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5에서 9%포인트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시가 올해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입니다.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최근 4년 넘게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으로 기업 여건에 따라 서면조사와 함께 연기 신청도 받을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198개 기업을 조사해 55억 원가량의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해 지방세를 추징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